자, 이번에는 쉬어가는 겸해서 로마자 표기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과 그 표준어 규정만 공부하면은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양념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수업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로마자 표기법 지금 제가 광고를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 알겠지만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왜 로마자 표기법이냐, 뒤에 부분 안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뒤에 부분 뒤에 합니다. 로마자 표기법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정이라는 말 있죠? 제가 정종수인데요. 제 성 정을 쓸 때 어떻게 쓰시나요? 네, 이렇게 많은 로마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로마자 표기법은 요 정이라는 게 요게 저기 이 한국어를 바로 그 로마자로 적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 정이라는 것을 CH로 적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를 적을 표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U나 아니면 O나 뭐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맥큐 라이샤워 표기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6.25 전쟁, 즉 한국 전쟁 때 한국의 종군 기자들이 만든 그런 표기법을 그전엔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그 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를 적고 위에다가 반달 표시를 이렇게 그리는 식으로. 자, 그러면 현대 그 사회에서 컴퓨터로 이게 찍을 때 요 반달 표시 골라가지고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00년에 결국엔 로마자 표기법을 좀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전은 이런 복잡한 표기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통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쓰지 않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통일된 그런 표기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을 어떻게 쓰기로 했나요? 지읒은 J로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는 EO로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아래 이응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NG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은 JEONG 이렇게 쓰는 게 2000년에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에 맞습니다. 네. 자, 예전에 이것도 이제 그 한국 전쟁 6.25 때 일어난 일이에요. 북한에 정주에다가 폭격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미군한테 북한에 정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주에 폭격을 하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청주에다 폭격을 해서 많은 희생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지도상의 표기가 북한의 정주나 남한의 청주나 다 똑같은 표기거든요. 다 CH로 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폭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정해놓는다는 것이 뭐 되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통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CH로 치읓은 CH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의 정주는 어떻게 적기로 했나요? J로 적기로 했군요. 그래서 이제는 구분이 갑니다. 구분이 가는데 하여간 이런 구분이 안 갔을 시절에는 상당히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예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음 표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표기를 들어가면 이게 같은 경우에는 2호로 적기로 했고요. 우리 저기 쭉 모음 표기 그때 저기 아래 표를 보시면 있죠? 모음 표기가 있는데 우리 교재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모두 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R을 A로 적고 O를 O로 적고 U를 U로 적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모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죠. 어는 2호로 적기로 했습니다. 어를 2호로 적기라는 건 서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 SEOUL이잖아요. 그래서 2호를 어라고 그렇게 적는 것. 서울이 워낙 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표기를
어를 이오로 서울을 따서 이오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 같은 경우는 이유로 적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모음 표기에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 그 다음에 에는 AE, 외는 OE, 위는 WI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 모음의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계열과 우계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 여, 요, 유, 예, 예. 이거는 이 플러스 아 아닙니까? 이건 이 플러스 어고요. 이건 이 플러스 오고 이건 이 플러스 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앞에 이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이계 이중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모음과는 비교가 됩니다. 아, 이, 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발음되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야, 이어, 이오, 이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발음되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중모음은 이렇게 야여, 요유 이런 식으로 이개 이중모음도 있고요. 와외, 워외처럼 이렇게 우개 이중모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개가 아니라 우개라고 그래요. 그냥 합쳐가지고 오나 우나. 그래서 와, 왜, 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오 플러스 아군요. 오 플러스 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우개 이중 모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개 이중 모음은 어떻게 표기를 하나요? 그럴 때는 y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는 ya, 그 다음에 여는 yeo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와외, 워외는 어떻게 표기를 해주나요? 이번엔 이제 우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와는 WA, 그 다음에 외는 WAE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앞에 우를 W를 우는 W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애가 A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는 그 O 같은 경우는 W로 표시해주고 뒤에 애 같은 경우는 AE로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음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표기는 기역은 G로 적고 키읔은 K로 적고 쌍기역은 KK로 적는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이거를 유성음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무성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성음은 성대를 심하게 진동을 시켜가지고 내는 소리고요. 요 그 K 같은 경우에는 성대를 진동을 시키지 않고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뭐 저기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는 그런 구분이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평음과 경음과 격음을 구분하는 그런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삼지적 상관속. 그래서 그렇게 세 개로 나누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어는 이렇게 유성과 무성을 나누는 그런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그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세 개로 나누는 언어가 더 많을까요? 이렇게 유무성 두 개로 나누는 언어가 더 많을까요? 정답은 우리나라의 언어처럼 세 개로 나누는 언어는 아주 희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무성으로 나누는 언어가 대부분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요, 이렇게 유무성 구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유무성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백인 중에 되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뭐 전공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법률 전공했다. 법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률이었더라고요. 법률을 전공을 했는데 그걸 법률이라고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발음이 아직까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건 대단히 힘든 구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양사무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평음이죠. 예사소리라고 부르는 평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격음, 이거는 거센소리라고 부르는 격음이고요. 요거는 된소리라고 불리는 경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 자음 표기는 평음은 그걸로 저기 유성음으로 유성 표기로 그 다음에 격음은 무성 표기로 그 다음에 경음은 무성의 연속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아래 디귿이나 비읍이나 이런 계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참고로 알아두실 게 또 받침은 키읔이에요. 받침은 키읔. 그래서 그 받침 같은 경우에는 기역으로 끝나면 쥐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침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돼서 무성음으로 통일이 되니까 그냥 K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GA, 초성이 올 때입니다. 초성이 올 때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가는 KA, 까는 KKA로 적는데 받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는다고요? K로. 그래서 각은 GAG가 아니라 GAK로 그렇게 적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디귿을 보도록 할까요? 디귿 계열은 디귿은 D, 그 다음에 티읕은 T, 쌍디귿은 TT 이런 식으로 기역 계열과 그렇게 저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받침은 T로 적습니다. 무성음으로 적습니다. 비읍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읍은 B로, 피읍은 P로, 쌍비읍은 PP로, 받침은 P로 적는 것,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음 표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그 삼지적 상관소로 된 게 지읒 계열도 있죠. 자, 지읒 계열을 보시면 지읒은 J로 적고요. 치읒은 뭘로 적을까요? 요거 좀 약간 예외예요. 치읒은 두 글자로 적습니다. CH로 적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기억이 키읔을 K로 적고, 그 다음에 피읍을 P로 적고, 그 다음에 티읕을 T로 적는 것과는 하나로 적는 것과는 달리 이 치읒은 CH 이렇게 두 글자로 적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게 경음에도 된소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된소리 표기도 원래 저 무성음의 연속이잖아요. KK, TT 이렇게 적습니다만 여기는 원래 그 원리에 따르면 CH로 적어야 맞아요. 쌍지읒은 CH로 왜냐하면 무성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이 지읒에 한해서만 지읒 계열에 한해서만 이렇게 제2의 연속으로 즉 저기 그 평음의 예사소리의 연속으로 그렇게 JJ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읒 계열은 좀 저 예외가 많아요. 그리고 받침은 T입니다. 우리가 지읒으로 발음을 하건 디귿으로 발음을 하건 다 받침은 T로 통일이 돼서 납니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음절의 끝, 그러니까 즉 종성에 가면은 그렇게 소리가 통일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 통일한 것에 따라서 받침은 J로 적지 않고 받침은 T로 적는 것입니다. 지읒 받침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작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JAJ가 아니라 JAT로 적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거예요. 시옷은 S로 적죠. 쌍시옷은 SS로 적고, 자, 받침 역시 T입니다. 그러니까 시옷으로 적건, 지읒으로 적건, 뭐 치읒으로 적건, 그 다음에 디귿으로 적건, 뭐 그 티읒으로 적건, 받침은 모두 다 그 T로 통일해서 나니까 받침은 다 T로 그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읗 있죠? 히읗 같은 경우에는 H로 적습니다. 히읗은 H로. 그 다음에 니은은 N, 받침 N. 그 다음에 미음은 M, 받침 M. 요건 아실 거고요. 이응은 NG로 적는데 당연히 종성만 NG로 적습니다. 초성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응은 표기를 안 해주고요. 초성에 오는 것은 종성에 오는 것만 NG로 그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해요. 리을은 초성에 오면 R로 적고요. 받침에 오면 즉 종성에 오면 L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초성에 오면 R, 받침에 오면 L, 그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거 할 때 있죠?
그 목적격 조사요. 목적격 조사를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는다. 어떻게 적어줘야겠습니까? 초성은 R입니다. 그 다음에 어렵죠? 는 아까는 이유로 적기로 했죠. 이유. 그 다음에 리을, 받침 리을은 어떻게 적겠나요? L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R, EU, L 요게 를 표기가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그 로마자 표기법 그 아래 그 지금 그 문제가 있죠. 여러 문제를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시는데, 자, 그 여러분들이 저기 푸실 때, 제가 저기 그 이름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자, 이름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이름이 제가 정종수 아닙니까? 예, 정종수. 이거 좀 빨간 글씨로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예, 뭐 저는 뭐 그런 미신은 많이 믿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제 이름 예시를 두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J-E-O-N-G. 그 다음에 종은 J-O-N-G. 그 다음에 수는 S-U.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표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은 정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물론 대문자 앞에. 종 같은 경우에 앞에 대문자로 적고 뒤에 있는 거 수를 대문자로 안 적고 소문자로 적어서 앞에다 갖다 붙여버리네요. 예. 이렇게 지금 이름은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종 적고 뒤에 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기는 이제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미들네임, 레스트네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종수가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따로 적는 것은 우리의 그 이름 그 생각을 할 때 좀 이상한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수 이렇게 적을 때 앞에는 대문자로 적어주시고 뒤에는 소문자로 적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이렇게 이제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성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성. 저기게 성이고 요게 이름 아닙니까? 성명인데요. 자, 요게 성 같은 경우에는 신씨 있죠, 신씨. 아니면 강씨. 아니면 노씨. 이렇게 봤을 때, 자, 신씨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S-I-N. 그 다음에 강씨는 G-A-N-G. 노씨는 N-O.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영어로 보면 좋은 뜻이잖아요. 영어로 신, 그 다음에 갱, 노, 다 이게 좋은 뜻 아닙니까? 영어로. 물론 농담입니다. 자, 나쁜 뜻 위치입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저기 조상이 빵을 만들었으면 베이커라는 성을 가지고 있고 조상이 목수일을 했으면 카펜터라는 그런 성씨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신씨 조상이 뭐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좀 죄악을 좀 많이 저지르고 요 성씨 같은 경우는 좀 감옥을 좀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 다음에 노씨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부정적인 집안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에 성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좀 비교적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막 신씨를 뭐 KIN 막 엉뚱하게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죠. 하여간 비슷하게 그렇게 쓰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좀 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SIN으로 쓰는 게 그게 이제 권장 아니고요. 뭐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쓰셨던 대로 H 넣어가지고 SHIN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강씨 같은 경우에도 KANG 이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노씨 같은 경우에도 뭐 NON,
NON이 아니라 NOH. 예, 이런 식으로 적는 거 가능합니다. 자, 김씨는 권장하니 GIM입니다만, 예, KIM 괜찮습니다. 자, 이씨 같은 경우에는 I가 권장아니죠? I가 권장아닙니다만, 예, 요거 뭐 YI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적으셨던 대로 리로, 예, 그렇게 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씨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두 개 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이름만큼은 예,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름이 정운호라는 분이 있어요. 운호. 자, 운오이면 자, 이분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요거 U N 그렇죠. NO 이런 식으로 예, 앞에로 대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운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또 예, 이런 식으로 줄표를 들어가게 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한해에서는 헷갈린다면 요 아래 앞에 가운데 줄표를 넣어서 그렇게 적게도 한 것, 예, 그것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경우는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헷갈릴 경우에만 그렇게 발음이 이상하게 다르게 발음이 될 수 있다. 예, 내 표기가 왜곡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만 그렇게 줄표를 넣어서 예,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래 이름을 한번 쭉 써보세요. 이름을 써보시고 예, 제가 이따가 또 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요거를 멈추시고 예, 동영상을 멈추시고 풀이를 한번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자신의 이름, 예, 혹시 이름이 박경이다 이런 분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좀 약간 옛날 박경희, 예, 이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예, 박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보통 이게 권장아니죠? BAK 이게 이제 권장아입니다만, 예, 박시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파크시로 그렇게 쓰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 헌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찬호하고 박세리하고 같은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찬호는 이렇게 PARK로 적고, 박세리는 PAK로 적어가지고 좀 약간 서양 사람들이 좀 헷갈려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 요게 권장아니고요. BAK가 예, 다른 것들은 다 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경이만큼은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어줘야겠군요. 자, 경이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예, 이거 G군요. G. 그 다음에 여는 Y, 2, 5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응은 NG군요. 자, 그 다음에 희 같은 경우에는 H고요. 의는 어떻게 적겠습니까? 의는 UI입니다. 예, UI로 예, 이렇게 적어주면 예,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로 넘어갈까요? 자,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 한번 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비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두꺼비. 자, 두꺼비 이렇게 K입니다. 이거 K. 이렇게 적어줘야 맞죠? 예, 그래서 꺼는 쌍기역은 KK고요. 자, 두꺼비는 요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죠. 예, 그래서 대문자로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앞에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두꺼비 이렇게 적어주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무릎, 국민, 국가, 해돋이, 좋다. 자, 이것 적는데 여러분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거는 다 발음에 따라 적습니다. 우리가 표기에 따라 적는 것이 아니라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 예,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성신여대 보면 기름역이 있죠? 예, 기름역. 그 기름 어떻게 적습니까? 지명입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IL로 적고요. 그 다음에 GIL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표기했습니다. 자, 발음이 이게 기름으로 나죠? 예, 기름으로 나니까 요거 예, 제가 다시 적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EUM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기름. 예, 그래서 발음이 기름으로 나니까요. 예전에 좀 기름력에 관련된 재밌는 농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이제 그 할머니가 그 막차를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어떤 그 청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 이거 전기로 가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전기로 그 지하철에서. 그럼 어떻게 무슨 예, 미안합니다. 이 차 기름으로 가지요. 기름으로 가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건 틀린 말이죠. 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이걸 차 전기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되게 당황하면서 내리신 거예요. 막차였는데. 근데 그 이 사람이 나중에 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이 나오는데 다음 역은 기름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기름으로 가지요 라는 것 의로를 방향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알아듣기로는 그게 방향이 아니라 그 도구로 예, 뭐 의로가 방향의 뜻도 되고 도구의 뜻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이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런 농담도 있는데 어쨌든 예, 여러분들 저 기름역 가까이 이제 학교를 다니시네요. 예,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발음대로 기름역. 예, 그 발음도 예, 예, 표기하고 다르니까 그런 또 그 농담이 생길 수도 생기기도 했겠군요. 자, 다음에 무릎 있죠? 예, 무릎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무릎은 저기 소문자죠? 예, 그거 아니니까. 저 고유명사 아니니까. 일반 명사니까. 그 다음에 R로 적고, 은은 아까는 EU로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EU, P, 이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MU, REUP. 그 다음에 국민 있죠? 예, 국민은 어떻게 적나요? 예, 그 발음이, 요게 국민이죠, 국민. 국민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예, 여기다 적겠습니다. 국민은 예, G U N G 그 다음에 M I N 이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은 그 KB로 요즘 많이 통합니다만 이제 저희는 국민은행이라고 그렇게 이제 썼었는데 KOOK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KOK 그렇게 그 다음에 MIN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 표기를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에 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표기를 정한 것은 예, 소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뚜기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현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표기가 지금 로마자 표기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 전에 표기를 만들어 가지고 2000년에 새로이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을 소급시켜서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유명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옛날에 지어진 것은 소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 그거는 틀린 표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있죠? 국가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예, 발음을 국가로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예. 예. 저 요거 아니고요. 국가는 예. 그 G U K K K A 이렇게 적어줘야 할 것 같지요.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KKK예요. 이게 쿠클러스 클랜이라고 이거 저기 막 그 흑인들을 막 저기 사냥하듯이 그렇게 예, 막 잡아다 죽이던 그런 백인의 아주 그 고약한 단체였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뭐 표기도 그렇고 뭐 뜻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좋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KKK가 이게 세 개 나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만큼은 예, 반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 된소리 대기죠. 국가 이렇게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뒤에 있는 게 된소리가 된다라는 게 바로 한국의 그 된소리 대기 규칙인데 이런 경우에는 요 가를 예, 저기 된소리 대기를 반영하지 않고 예, 그냥 표기대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GUKGA로 예,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자음동화라든지 아니면 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기에 반영을 하지만 이렇게 된소리 되기 발음 규칙 중에 된소리 되기만큼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원래 저기 있는 표기대로만 그렇게 적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요거 저기 잠시 멈춰놓으시고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아래 이제 너무 많이 썼으니까 해돋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돋이 있죠? 해돋이는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해돋이, 해돋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이 되는 것, 이거를 구개음화라고 하거든요. 디귿이나 티읒이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현상, 그거를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자,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적어줘야 됩니까? 요거. 물론 이제 이게 발음이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 아시죠? 이거 여기다가 원래 이제 정답은 요걸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A, 해는 A이죠. 그 다음에 도, D, O, 그 다음에 J, I. 이런 식으로 해돋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개음화는 반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요것만 반영 안 됩니다. 된소리 대기만 반영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을 해줍니다. 자, 좋다도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좋다. 이런 식으로 히읗과 디귿이 축약이 되죠. 축약이 돼서 그래서 티읕으로 날 경우에도 역시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발음을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좋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름 쓰는 것도 좀 단순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항상 발음대로 써줘야 된다는 것. 된소리 되기만 빼고 발음 나는 대로 그렇게 표기가 아니라 발음대로 써줘야 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